안녕하십니까.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이해를 교육하게 된 조미정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실리테이션의 의미입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은요, 영어 사전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시면 촉진, 조력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한 곳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촉진, 조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고요.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교육 트렌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팅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이건 주로 회의나 집단 토론, 워크숍, 타운홀 미팅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어떤 집단의 합의와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데 좀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미팅 퍼실리테이션이고요.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배움, 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모든 도구를 우리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활용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보신 적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학습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주 좋은 교육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교육이 굉장히 훌륭했고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많이들 생각하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쉼이 있는 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중간에 그 학습자가 소화를 할 수 있거나 또는 휴식 시간,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굉장히 그 교육을 따라가는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쉼이 있는 교육.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why입니다. 내가 이 교육을 왜 받아야 되지? 이 교육 받으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 학습자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쌍방향 교육을 말하고 싶은데요.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가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보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좀 끌어낼 수 있는, 좀 참여를 충분히 시키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육들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의 동의를 좀 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좋은 교육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좋은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실리테이션 학회 칼럼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는 소중한 지식의 전달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우던 재미까지 다 꺾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하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자이고 학습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서로 참여를 하면서 배움을 좀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즉 새로운 학습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학습자들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교수자들이 바뀌어야 할 시간이다. 즉 아직도 이런 의미의 교육이 아닌 일방적인 교육을 하고 또 학습자가 주체가 아닌 교수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직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강의를 하고 내가 교육을 할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러닝 FT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다 배우셨나요? 배우셨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배운 것도 있었고요.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 저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배운 걸로 끝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배운 것을 제가 제 현장에, 제 실생활에 적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만 몰입하지 마시고 이 가르친 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울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촉진할 수 있는 학습 촉진을 하는 그런 교수법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학습 촉진, facilita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습은요, 현장과 별개인 학습이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습 내용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학습 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이는 Transfer of Learn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받죠. 교육을 받고 이 교육 내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든지 시험을 치든지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필기를 하든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한 것을 어떻게 하죠? 결국 현장에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학습 내용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학습 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습 전이. 그래서 이 학습 전이들은 여러 가지 맥락과 맥락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하는 강사들, 교수자들은요, 학습자들이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가르쳐준 내용이 그래서 학습 전이가 잘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전달이 잘 받고 그다음 잘 전달받은 내용을 잘 유지를 하고 그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잘 일어날 수 있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설계할 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교수자들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교수 전의 진행 전략 2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교수 진행 전략 크게 2가지가 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성적 교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주입식 교수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드리니까 좀 어려우시죠? 예,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외여행 가실 때 주로 어떤 여행 선호하시나요? 패키지 여행이 있고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또는 패키지 반, 자유 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여행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막 머리 고민해야 되고, 막 아이디어 내야 되고, 그죠? 꼼꼼히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 자유여행은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나중에 그곳을 가게 되면 그게 기억이 남아있죠.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여행을 기획할 때 이게 나의 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패키지는 어떤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죠.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그다음 이쪽을 숙소로 하라면 숙소로 하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자, 그런데 편안함이 있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다음에 내가 이곳을 다시 여행하게 되면 패키지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죠. 예. 다시 내가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내용을 전혀 몰라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가지고 재미있게 좀 비유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생성적 교수 전략이 바로 여행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주입식 교수 전략은 제가 말한 이 여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생성적 교수 전략은 바로 자유여행을 말을 하고 있고요. 주입식 교수 전략은 바로 패키지 여행을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한데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유여행이 참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패키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이 이렇게 반반이나 또 이렇게 비율을 섞어가지고 하는 여행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교수 설계 전략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 교수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생성적 교수 전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성적 교수 전략을 많이 하라고 한 이유는 여태껏 우리가 수업해온 것은 주입식 교수 전략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나는 얼마나 이렇게 주입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유여행처럼 이 생성적 교수 전략을 좀 너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생성적 교수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이, 이 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 진행 전략을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설계 부분은 이 전체 설계할 때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업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생성적 교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내용에 대해서 좀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충분한 참여와 토론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습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나 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수업을 설계하실 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 설계를 주입식과 생성적 교수 전략을 몇 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파트별로 거기 안에서도 주입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적 교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교수 설계, 처음에 미리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는 주입식만 많이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뭐다? 이런 러닝 FT를 활용한 좀 창의적이고 생성적인 교수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을 거고요. 가르치는 끝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배운 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그렇다면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에서 학습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그게 좀 흥미로우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팁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